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잔인한 9월 힘들었죠.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뭐 악재라는 게 없는 시기는 없어요. 항상 악재는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이 본 모습을 찾아간다 봐야 돼요. 그죠? 글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은요,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개인들은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그죠? 진입한 그런 개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개미들, 동학 개미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그죠? 다 집에 갔죠. 끝없이 반복이 돼요. 끝없이 반복. 그전에는요, 제가 주식을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어떤 개미란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개인 투자가.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주식을 한다면 무슨 뭐 중소기업 사장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접하기도 힘들었고, 실제 증권사 가서 종이 전표에 이렇게 기입을 했어. 뭐 우리 은행에 입출금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그걸 어떤 주문을 내고 체결을 하고 하니까 이 장벽이 되게 높은 어떤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죠? 단말기라는 거. 단말기라는 게 이런 게 보급이 되고, 또 핸드폰이 보급이 되고, 이래 점점 IT 기술이 진화하면서 주식의 어떤 거리 장벽이 점점 좁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개인들이 어떤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를 얕잡아 보는 말로 개미라 불렀어요. 그냥 어떤 생태계 중에서 가장 하찮은, 낮은 어떤 그런 존재라는 의미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 보면. 그리고 지나고 보면요. 처음에는 개미라 했다. 그 개미를 또 스스로가 뭐 진화시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약간, 어찌 보면 시장이 꼬드기는 거라 봐야죠. 뭐 개미라 했다가, 또 뭐 불개미, 뭐 슈퍼개미, 뭐 울트라 개미, 뭐 별별 뭐 어떤 그런 걸 다 붙여요. 그 말은요, 꼬드기에서 돈 갖고 오라. 결국은 그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도 그래요. 2차전지 신드롬, 그거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에코프로, 그죠? 150만원 때는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했다. 거기서 빠지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했다가. 100만원대가 가장 치열했어요. 상징적인 의미. 100만원은 죽어도 안 빠진다 해서 많은 자금들이 또 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100만원 무너지고 90만원 되니까 곧 100만원 탈환한다 해가지고 또 막 밀고 들어가죠. 어떤 광기라는 건요, 항상 그래 나타나요. 어떤 특정한 테마, 특정한 종목에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요, 그 모든 돈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또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 주식 팔아서 여기로 사러 들어가고, 이 주식 팔아서 사러 들어가고, 그게 끝없는 반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한쪽에서는 완전 과도하게 하락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리튬, 그죠? 리튬, 2차전지. 누구 말이 맞다, 틀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누가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현실을 직시하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뭘 본다? 배터리 가격은 탄산 리튬 가격하고 동격이잖아요.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 미래는 보이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수준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대중의 광기는, 그죠? 통제 불가능해요. 예상 불가능이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 주식을
왜 파는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래 돈 잘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연간 200억을 넘게 버는데 이게 왜 자꾸 신저가를 그려? 왜 자꾸 빠져? 이해를 못 하겠다. 그죠? 근데 개인들이 파는데 그거 팔아서 2차전지 사러 들어가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기가 막 일어날 때는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죠? 3살, 4살짜리 애가 어디로 기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시기에는 때로는 멈추는 게 맞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죠? 어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표면적으로는 그전에는 뭐 아무 어떤 변수만 없다 하면 보통 명절 앞에는요, 한 10일 전부터 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확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대부분 좋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명절 어떤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설날이 눈앞에 대기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번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많은 게 겹쳤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겹치고 하다 보니까 또 힘든 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9월달, 그죠? FOMC, 파월이 고금리,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만일 내년 말까지 이 고금리가 계속 간다, 지속된다 하면요. 그게 진리다 하면 주식 접어야죠.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란 건 모르죠. 파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요. 또 내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파월도 파월 스스로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세상이란 거, 경제라는 거는 계획대로 돌아가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제로 금리를 가다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어디 있어요? 파월이 뭐라 했어요? 절대 금리 올릴 일이 없다. 금리 인상 고려도 안 한다. 생각도 안 한다. 그랬던 게 지금, 그죠? 5.5까지 올라왔어요. 몇 번을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듯이 하락도요. 파월이 어느 특정한 날에 특정한 달에 하락하겠다.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한 누구 말 믿고 그게 그대로 흘러간다. 그래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당장요. 11월 달에 가면 11월 달에 0.25 금리를 올린다 했어요. 올릴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게 오르면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못 올리는 변수도 발생하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항상. 그죠? 아는 만큼 보여요. 공부한 만큼 보이고. 뭔가 보이고 느끼지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것도 알아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막 항상 주식 풀베팅, 신용미수서가 풀베팅, 그리고 떨어지면 왜 떨어져? 그러고 있죠. 지금 보면요, 왜 그동안 9월달, 그죠? 9월달 계속 사지 말아죠. 주식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보유 종목만 대응하고 가겠다.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어떤 악재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쭉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다 돌아가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떼돈 벌겠죠. 근데 실제 예상대로 돌아가는 것은 극히 희박하죠. 그렇지만 어떤 악재라는 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항상 번전이죠. 그런데 악재란 것에 한번 뒤통수를 시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완전 박살이 나죠. 좋을 때는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호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올라간다? 근데 나는 못 샀다. 그래도 나는 번전해요. 근데 떨어진다?
근데 나는 대비를 못했다. 계좌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 눈앞에 뭐가 있댔어요? 셧다운. 미국 셧다운 기다리고 있댔죠. 그러면 셧다운이 해소됐다. 타결받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그러면 주식 폭등할까요? 폭등 안 해요. 당연히 타결되는 게 맞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뭔 호재야? 이래 넘어가 버려요. 근데 타결을 못 봐서 셧다운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난리 나는 거예요.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걸 짜는 거예요. 본전이든지 아니면 하락하든지 두 중에 하나는 거죠. 오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결되면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 똑같은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거예요. 근데 타결이 불가, 미국 셧다운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또 한 차례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악재를요, 악재가 있으면 내일은 무슨 악재, 모레는 무슨 악재, 3일 후에는 무슨 악재, 일주일 후에 무슨 악재 쫙 나열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둔감해져요. 무서운 줄도 몰라요. 막상 주식이 폭락하고 내 계좌가 박살나고 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이걸 어째.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내가 지금 샀어. 본전 내지는 이득을 볼 때 들어가는 거지. 본전 내지는 손해를 볼 때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 그죠? 디폴트 몇 번을 경험했어요. 몇 번.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랑 오래 계신 분은 더 많이 경험했을 거고. 근데 잊어버리죠. 몰라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게 뭔지. 맞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맞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도 30년 동안 반복하니까 이제 개념이 조금 서는 그 정도인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식하는 개미들 99%는 그거 아무도 몰라요. 10년, 20년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미국의 셧다운, 디폴트, 이거 문제되냐? 이게 뭐냐? 물어보세요. 그게 뭔데?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들어봤다, 개념은 이해한다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요. 수도 없이 반복을 했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들고 있었던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아요. 이 주식쟁이는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숙명이, 태생이 그래 태어났어요. 돈을 들고 있지를 못하는 게 개미들이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근데 이제는 내가 현금 들고도 버틸 수 있다. 현금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평생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그죠?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대처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언젠가는 내 본전 오겠지 하고 주식 덮어놓고 안 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대출 받아오든지. 근데 내가 장세를 보고 비중 조절을 해서 지금 현금 들고 있다. 그럼 기회예요. 때로는요, 내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나는 이 주식이 너무 좋아. 사고 싶어. 이번 기회에 주고 담아야 되겠다. 계획을 하는데 현금은 있는데 은근히 이거 왜 안 빠져?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주식을 100만 원치 사놨는데 더 사고 싶은데 안 떨어지고 은근히 막 1%, 2% 슬슬슬 올라가면 그냥 은근히 짜증나요. 이거 왜 자꾸 오르는 거야? 그게 사람 심리죠.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요, 천국과 천당과 지옥이 같이 보여요. 공존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내가 상한가 팔았는데 그거 폭락하면 기분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매수. 내가 이 주식이 너무 좋아.
근데 사고 싶어. 근데 안 떨어져. 그럴 때는 은근히 짜증나요. 그렇다고 지금 장에서 공격적으로 사러 들어가기는 또 부담스럽고. 저도 지금요, 사고 싶은 주식이 넘쳐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손도 그지그지하고. 저 역시도 참기가 무지 힘들어요. 주식 호가창이 이래 보다가 파라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랗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이래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러다 또 타이밍 놓치는 거 아닌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저 역시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항상 큰 숲을 보는 거죠. 9월 말까지요, 참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추석 연휴니까 오늘까지죠. 왜 계속 참아야 된다 했느냐? 다시 복습할게요. 복습. 우리가 5월 달에요. 5월 달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 막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당, 공화당, 바이든하고 티까티까 막 하고, 그러다가 이래 뭐 디폴트 뭐 간에 만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타결했죠.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불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디폴트라죠. 디폴트.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 하는 예산 있죠. 그러니까 이제 24년도죠. 24년도 정부에서 살림을 살려고 하면 예산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요, 미국은 9월 30일까지 그 예산 협상이 타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10월 1일 0시부터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결을 못 봤어. 그러면 집행이 안 돼. 그러면 그걸 뭐예요? 그걸 셧다운이라고 해요. 셧다운. 미국이 그냥 공무원 사회가 마비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으니까 내 일 안 해. 자동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천지 되겠죠. 미국이나 사회가 스톱되겠죠. 뭐 정권회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다 하는 거죠. 실례로 보면요, 이 셧다운이란 게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연말 되면 여당 야당 그 새 예산안 갖고 서로 티카티카 하면서 밤 새우고 부결시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서로 하나 더 받아가려고 꼼수죠.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좋게 안 해줘요. 서로가 항상 벼랑 끝 전술. 저 북한의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있죠. 벼랑 끝 전술. 미국도 똑같아요. 항상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셧다운 너무너무 많이 구경하고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특이하죠. 이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왜?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부담스러워. 또 트럼프는 지금 우회적으로 러시아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 사우디가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 시진핑도 트럼프 됐으면 좋겠어. 북한도 트럼프 됐으면 좋겠어. 미국의 민주당 빼고 모두가 트럼프를 밀어주는 분이에요. 왜? 트럼프한테 시달려서 트럼프만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이든이 당선됐어. 그래서 와 한호 했는데 바이든은 더해. 어떻게 더하죠? 트럼프는요, 대화는 됐어요. 갈굴 때 갈굴더라도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지력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해요. 상대방을 한 대 치 박았으면 상대방이 왜 때려? 한번 대답을 해줘야죠. 그죠? 근데 상대방한테 한 카운터 펀치 날려놓고 상대방이 왜 때려? 하는데 바이든은 자는 거죠. 왜? 피곤하니까.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은 차라리 말 많고, 신경질 적이지만 그래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했어요? 뭐 미국의 뭐 기밀 누출, 뭐 여러 가지 막 사안을 엮어가지고 뭐 탄핵에다가 여러 가지 족쇄를 채워뒀죠. 못 나오게. 근데 공화당은 어떻게 해요? 공화당은 어쩌든지 트럼프를 내보내려고 그러죠. 정권을 일단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미국의 지금 하원 구도로 보면요. 공화당이 222명, 민주당이 212명. 그러니까 공화당의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셧다운도 지금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공화당 마음대로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정치하는 사람은 단합이 안 되죠. 우리, 그죠? 민주당,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 투표했죠. 이론적으로는 절대 통과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니까 가결된 거죠.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222표인데 민주당이 212표, 10표 차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이 셧다운 시키려면 시키고 지금 마음대로인데, 근데 문제는 뭐다? 공화당의 메카시 의장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메카시가 의장이 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단 한 명이라도, 당원 전체 투표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메카시 너 싫어, 의장 그만둬 하면 나는 언제든지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밀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일단 의장 해봐.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트럼프 싫어, 메카시 싫어 하는 강경파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222에 210이니까 이론적으로 5명만, 공화당에서 5명만 반란표가 나와도 동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강경파가 지금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민주당보다 10명이 앞서지만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셧다운 안 돼. 빨리 예산 처리해줘. 그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족쇄 풀어. 탄핵 취소시켜. 족쇄 다 풀어줘. 그러면서 서로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트럼프 족쇄를 풀어준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대선에서 전다는 뜻인데, 지고 들어간다는 뜻인데, 민주당이 그거 해주겠어요? 차라리 대선 후보를 바꾸면 바꿨지. 그렇게는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공화당은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쉬고 있죠. 그때까지 과연 이거 가겠냐? 타결되겠냐? 정치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셧다운은 일단 들어간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셧다운 된 경우 많아요. 심심하면 해요. 얘네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2013년도 그때도요. 그때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 셧다운이었어요. 그때도 한번 확 난리가 났었고, 최단기간요. 그 미국 정부가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마비가 된 최단 기간이 한 35일 되는데, 그때가 2018년 연말이었어. 12월 연말. 12월 연말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로 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막 전부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셧다운 되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청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뭐 교통부나 이래, 뭐 건설교통부 뭐 이쯤 되겠죠. 그 미국이야, 교통안전청.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놀았어요. 야, 셧다운이야. 우리 돈도 못 받고 권한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노니까 어떻게 해요?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 해요. 불가능해졌어요. 난리가 났죠. 비행기가 못 뜨는데 뭘 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올 스톱. 셧다운이 되면요. 모든 공무원이 다 놀아.
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시 그 순간부터 타결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령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뭐 이제 주식쟁이니까 주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 연준 FED에서 파월이 11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국가가 수급인데 무슨 금리를 올려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 그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 연준 있죠. 미 연준, FED. 얘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거든요.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데, 파월은요, 공무원 아니거든요. 그냥 월급쟁이 사장. FED는 그냥 어떤 특수법인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어떤 은행들의 연합.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연방 정부죠. 각 연방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FED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FED는 제가 한 번씩 막 FED 파월 막 하면서 결국은 월가의 하수인이다. 월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맞춰가는 거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 자꾸 그런 말을 했냐 하면 FED라는 것은 특수법인이고 이 특수법인에 돈을 주는 거는 각 연방은행에서 돈을 추출해가지고 이 특수법인에 월급을 주는 거예요. 파월 월급 누가 줘요? 그죠? 월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가에서 원하는 대로 파월이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파월도 월급쟁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파월의 바른 생각 이런 것도 100% 믿으면 안 된다. 왜? 월가가 시킨 대로 할 거니까. 월가의 행동을 보고 파월의 발언을 보고 해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온다. 그래 보는 거예요. 어제도 그죠? 밤사이 다우 나스닥 많이 빠졌죠. 근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월가의 한 건물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이 추세만 파월이 금리 7%대까지도 아마 고고할 수도 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이 와 빠졌어요. 웃기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내는데 월급을 주는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그죠? 무슨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쇼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공부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찌라시를 진실로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파월이 이랬는데 뭐가 이랬는데. 그죠? FED가 특수법인이고 그거 월급을 누가 주고 가면 파월과 연방은행에 장들하고는 어떤 관계다. 뭐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면 어떤 기사를 볼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니까 이래 흘러가구나. 그럼 이건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구나. 파월이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5.25. 내년 12월 말에는 금리가 5.25다. 그것도 액면 그대로 믿을 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금리가 지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월가, 은행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월가는 우리나라 은행처럼, 우리나라 은행은 뭐죠? 이자 장사죠. 이자 장사. 이자 장사밖에 안 해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 띵 뜯는 거. 그게 우리나라 은행에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금융 시스템으로 따져보면요. 완전 바보 집단이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을 따져보면요. 이거는 수준 이하죠. 아직도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아직도 뭐 주판을 탕탕탕탕 튕기고 있는 그 정도라는 거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거를 전 세계 은행 랭킹으로 이래 내놔면요. 이거 경쟁을 붙이면 이거 아마 경쟁 측에도 못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요. 후진적이다 못해. 그냥 창피한 수준이죠.
왜 그래 됐느냐?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산분리법 때문에 은행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 받아 먹는데 익숙해져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기관들이 바보가 된 이유도 결국은 다 그런 맥락이에요. 우물랑 깨구리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9월 말에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셧다운 간다. 벼랑끝 전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는 셧다운 됐다고 난리를 지기고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연휴 끝나고 장시작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위험이 훨씬 크죠. 이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거는요, 갖다 붙이면 엄청난 공포가 돼요. 미국 전체가 마비됐어, 스톱됐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갖다 붙이면 엄청난 공포가 되는데, 근데 그 속을 까뒤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실제로는 또 그냥 헛개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셧다운 약에 나와라 차라리. 왜? 셧다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은요 너무너무 여러 번 경험해 가지고 웬만큼 다 대응이 돼요. 근데 2018년도에는 셧다운이 한 30일, 35일 했거든요. 최장. 그때는 한번 완전히 좀 멘탈이 나갔죠. 한 일주일 안에 타격을 볼 줄 알았는데 일주일, 2주, 3주 계속 연장되니까 주식시장이 막 히스테리를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요. 지금은 빨리 타결을 볼 수밖에 없다. 왜? 내년에 선거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끌냐에 따라서 국민들, 공무원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이라는 거죠.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빨리 타협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 표를 안 뺏긴다. 내년에는 대선이니까. 벼랑끝 전술도 적당히 해야지 무리하게 갈 수는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도요. 한 며칠 노는 거는 좋아해요. 왜? 어차피 월급은 다 나오니까. 말이 좋아. 셧다운이고 마비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폭설 내려가 오늘 하루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오. 그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특별 휴가. 근데 월급도 다 준대. 딱 그 정도 개념이거든요. 길어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한 며칠 정도는 그냥 웃고 넘어갈, 그냥 해프닝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거를 월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월가가 주식을 왕창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걸 공포로 둔갑을 시키고, 근데 반대로 내가 주식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면 셧다운 그거 별거 아니야. 에이구, 뭐 저러다가 뭐 다 타결돼. 그냥 쇼하는 거야. 정치하는 놈들 다 그렇지. 언론을 그래 만들어버려.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뭐 셧다운 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 셧다운은 항상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이나 특수성도 있고,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추석 연휴, 그러니까 9월 30일 날까지 타결 될까 안 될까? 10월 넘기겠다. 최소한 한 번은 셧다운 시켜야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족쇄를 푸는 쇼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트럼프도 덜 섭섭하죠. 셧다운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타결했다? 그러면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린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그 트럼프 성질에 내 대통령이라면 너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래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갈 것 같다. 맞든 틀리든 이게 전술이란 거예요. 제가 생각한 바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들고 그냥 이번에 패스 넘어간 거예요. 근데 9월달은 그냥 현금 들고 넘어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루하고 길고 멀고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산다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걸어가고 여기서 한 발 걸어가고 여기서 한 발 걸어가고. 왜? 그래야 살 거라고 느꼈으니까. 물론 100%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뭔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 거고, 하루 해서 결국은 오늘까지 왔고, 오늘 스톱시켰고, 그러면 현금 들고 우리는 연휴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미국의 셧다운 이게 현실화되고 주식이 막 폭락하면 그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주식들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는 끌어온 거라는 거죠. 디폴트, 셧다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요, 내년도 되면 또 반복돼요.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죠? 이해가 되죠? 계속 공부라는 건요. 한 번에 바로 이해하고 알아듣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죠. 더구나 경제 공부인데, 정치 공부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어 모르는 거는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만들면 주식을 하면서 훨씬 살아남을 확률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도 또 디폴트, 또 셧다운 거론될 거니까. 내년에는 또 추석 오고 내년에도 또 설 올 거니까. 이런 것들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48 해가 10년, 20년 했다고 내가 그만큼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러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자는 거죠. 100%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내 계좌의 미래는 달라진다. 이러신 것이고, 어쨌든 그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 보면서 또 10월 달에 뭐 먹거리나 좋은 종목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쉬시고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 PD님도 오늘은 그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원장님, 회원님들 그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